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아마도 오늘은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또다시 개미 투자자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털어내려는 외인들이죠. 네,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개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외인들의 매도 폭탄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받아내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학개미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그만큼 개미 투자자들의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인드 정리가 그리고 컨트롤 자체가 옛날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삼촌 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시작하신 지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강력하면은 주가는 정말 무섭게 그냥 폭락장으로 이루어진 날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외인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주식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외인들이 이제 주식장을 어떻게 보면 좀 이끌어 가곤 있지만 쉽게 개미 투자자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개미 이제 삼성전자 종목을 줍줍하시는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은 생각과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아직 몇몇 분들은 힘들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폭락을 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환경이나 조성 그리고 생각하는 거나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러한 마인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삼촌패자분들,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합니다. 그 먼 길을 우리 삼촌불패 가족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차근차근 걸어간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 네, 그리고 분할 투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된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분산 투자,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고 더욱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황이라든지 세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려 벌써 1,400명분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고요. 당연히 무료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소식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유튜브 지금 화면이죠. 선조표 여러분들, 제가 캡처를 떠왔는데요. 여기 이제 댓글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클릭 있잖아요. 요 파란색을 클릭을 누르시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공시자료, 레포트, 네, 그리고 이슈,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2962.46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순매도세로 인해서 오늘은 증시가 조금 답답한 시장의 흐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962.46으로 장 초반부터 시장의 흐름세가 상당히 좋게 좀 흘러갔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완전 급등을 해버리죠. 네, 그러다가 주가가 힘이 빠지면서 다시 하락장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반등장을 보여주긴 했으나 그 폭은 얼마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횡보장으로 0.08%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투자자별 이제 매매 이제 동향을 살펴보면 오늘은 2021년 11월 9일이죠.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1,563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외인은 1,377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이 매도를 한 것을 고스란히 기간이 2,744억
에너지를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폭락하는 것을 이제 힘으로 기관이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관이 왜 매수를 했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좀 이제 코스피 현황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1번부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는 장 초반 이제 미국의 인프라 이제 투자 법안이 좀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상용화와 그리고 국경 간의 이동 재개 기대감 등 긍정적인 요인에 힘입어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보이시죠? 여기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외국인의 순매도 전환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인들이 들어와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만 전자, 15만 전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이번 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나 중국 물가 지표의 발표를 앞두고 강망 심리에 대한 소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월 연방 준비 제도의 연임 여부에 대한 뉴 소식이 좀 이제 경계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제 기관이 좀 매수를 했고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계주요 증시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은 0.29% 상승, 나스닥 종합은 0.07% 상승, 그리고 S&P 500도 0.09% 상승으로 이렇게 좀 시장이 마감을 지었었고요. 시장의 흐름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줄은 일본의 니케이 줄도로,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0.75% 하락, 초반에는 상승을 한 듯 했으나 하락장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와 비슷하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상해 종합인데요. 초반에 상승을 한 듯 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등하락을 보이는 깨끗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거의 시장의 흐름세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상승 하락 상승 이러한 식으로 등하락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렇게 지금 유럽 증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영국과 지금 프랑스는 조금 소폭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고 독일은 횡보장으로 보여주면서 등하락의 편차가 크지는 않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대부분 한 반반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거의 횡보장으로 이제 100원전자 별칭이 불릴 정도로 지속적으로 7만 전자에 한동안 거의 몇 달째 머물러 있고요. 그 외에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카카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네이버와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는 0%대 1% 미만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 자동차주는 다 이제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75,500원으로 100원 하락을 했고요. 0.14%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 등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장중에 거의 하락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가는 71,100원, 저가 대비 플러스 400원이지만 장 초반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세로 100원 하락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코스피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고 여기에 이제 기관이 좀 들어왔죠. 아마 삼성전자도 비슷하게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볼게요. 역시나 웬들은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중간에 2011년 11월 2일 이때 한번 살짝 들어온 듯 했으나 지속적으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72만 주, 개인 투자자는 43,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100만 주 정도에 좀 매수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좀 이제 지탱을 잘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종금이 매수를 했고, 투신과 보험, 연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흐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6,000원으로 500원 상승을 했고요. 0.76% 상승을 했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상승의 흐름세가 상당히 좋았지만 등하락의 편차는 크지 않다가 마지막 종가 때 마지막에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500원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6,000원 깔끔하게 좀 이제 증시가 마감을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제 막판에 상승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선주는 외인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외인들은 45,000주, 45만주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협공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에서는 증권이나 투신, 종금, 네, 대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와 그리고 외인의 싸움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은 외인이 매도를 하고, 외인이 다시 매도를 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순환적 구조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와리가리를 치면서, 네, 약간 표현이 거세죠. 얄미워서 그렇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이제 와리가리를 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18만 3천 주 공매도를 때렸는데요.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미 투자자, 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사용하는지 1.9%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청원까지 이제 글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이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3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의 삼성전자 그리고 TSMC, 그러니까 중국이 이야기한 거예요. 선전표자분들 아무래도 이야기가 나올만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좀 이제 중점이 될 텐데요. 미국의 자료 제출에 명백한 약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밀 자료 제출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좀 달라고 한 거와 저는 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미국 정부가 대만의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주요 이제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경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명백한 약탈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세계 반도체 위기를 명분으로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기밀 데이터를 강탈했다라고 중국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빠른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가장 빠른 14나노 모바일 디램을 LPDDR5X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삼성이 또 개발을 했어요. 네. 지속적으로 R&D에서 이제 연구센터에서 개발을 한 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실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모바일 디램은 이제 모바일 기기의 두뇌 역할인 AP가 되겠죠. 네, 요 AP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해서 연산 처리를 돕는 핵심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소모가 적은 스마트폰용 이제 제품에는 저전력, 그러니까 로우 파워라고 하죠. 이 뜻의 LP가 붙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우 파워. 네, 이렇게. 그래서 어쨌거나 선전표자분들 깊게 생각할 것보다는 그냥 삼성전자가 신기술 개발을 했구나,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바로 삼성전자가 민감한 고객 정보 제외하고는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소식과는 약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고객사 정보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미국 상무부에 제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반도체 공급망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다만 이제 고객 관련 정보는 계약상 공개가 불가능해 상무부와 협의를 거쳐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게 삼성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를 좀 잘 내서 좀 이제 제출을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제 내용이 빈약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내용을 이제 냈다면 그러면 미국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조파 여러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지만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 부분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클릭을 누르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공시자료나 레포트 이슈가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